10억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바로 복리입니다. 100만 원이 10%가 되면 내년에 110만 원이 되고 110만 원이 또 10%가 되면 121만 원이 되고 이렇게 복리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 미국 주식의 경우 보통 연평균 수익률을 한 10% 정도로 꽤 높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 500개 대표 기업들이 있는 S&P 500 배당을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뭐 제가 계산해서 한 20만 원 정도만 넣어도 거의 인플레이션 포함해서 10억에 가까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이제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해서 좋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10억도 노려볼 만한 투자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탐인더 마켓님 모시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10만 구독자를 넘어서고 있는 탐인더 마켓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나눠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또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기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요즘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핫한데요. 네. 이렇게 좋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미국 주식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약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듯이 미국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01k라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실 주식 펀드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이 이 미국 주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안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도 탄탄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우리가 많이 아는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고 이런 주주들도 많이 탄탄한 베이스가 있고 거의 주주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펼치는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시장보다 제일 탄탄하고 투자하기 좋은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주식 시장 전망도 굉장히 좋게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전망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또 시장 전망 이런 걸 잘하는 유튜버는 또 아니에요. 근데 또 제가 뭐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전달 드리면 일단 올해 좀 많이 성공적인 장을 보였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꽤 재미를 보셨을 거고 아무래도 빅테크 위주 기업들이 많이 그 주가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특히 이제 요즘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주가 상승이 꽤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은 최근 이제 미국 금리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주가 변동이 좀 있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최근에도 뭐 연준에서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좀 하락세를 보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 뭐 트럼프 당선도 되면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이 기대감이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기대한 만큼 해서 경제를 끌어올려주면 이제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 그 기대에 조금 벗어나기만 하면 조금 조정장이나 이런 주가가 떨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만큼 기대가 많이 그 이상적인 기대가 많이 반영된 현재 시장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주식이라는 건 언제든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 소개하실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주린이도 복리로 1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억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노동소득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아, 그쵸. 네. 절대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바로 복리입니다. 이제 복리라는 게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의 수익률이 복리로 쌓인다는 것은 100만 원이 10%가 되면 내년에 110만 원이 되고 그럼 이제 110만 원이 또 10%가 되면 이제 10만 원이 붙는 게 아니라 뭐 121만 원이 되고 이렇게 복리로 쌓이는 거거든요. 눈덩이가 더 크게 굴러가서 커지듯이. 그럼 이제 복리로 쌓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들어온 월급을 조금씩 나눠서
매달 뭐 조금씩 저축을 해서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럼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제 나의 돈이 복리로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가 방법론으로 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세에서 60세 한 40년의 투자 기간을 길게 본다면 그 미국 주식의 경우 보통 연평균 수익률을 한 10% 정도로 꽤 높게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표 지수, 이제 미국 500개 대표 기업들이 있는 S&P 500 대표 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 뭐 한 거의 한 100년간 배당을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고 한 40년 정말 길게 본다면 한 달에 뭐 제가 계산해서 한 20만 원 정도만 넣어도 이제 거의 인플레이션 포함해서 10억에 가까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40년보다 투자 기간이 뭐 20년, 30년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한 달에 넣어야 되는 투자금은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래봤자 뭐 한 달에 20만 원에서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그 월급마다 뭐 비싼 외식할 돈 조금만 아껴서 이제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해서 좋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10억도 노려볼 만한 투자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이 복리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복리는 무조건 시간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이제 특히 젊은 층 분들에게 가능하면 시작을 안 하신 분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뭐라도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셔라. 실패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실패해도 그 손해가 적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드가 커지게 되면 실패했을 때 그 손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젊을 때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올해 그리고 내년에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어려워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이나 ETF를 투자를 할 때 직접 투자와 뭐 ETF 투자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정말 주식을 잘 모르고 시작을 하신다면 ETF 투자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건 물론 개인 차이긴 합니다만, 이제 ETF 투자와 직접 투자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ETF 투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ETF라는 것은 다양한 주식들을 한데 모아놓은 어떤 바구니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구니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개별 주식 투자는 제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사는 거니까 아무래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겁이 날 수 있죠. 내가 이 주식을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만약 ETF 투자를 시작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적립식 매수라고 해서, 적립식 매수란 뭐냐면 내가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20만 원 딱 정해서 금액만큼 내가 고른 종목을 매달 이렇게 꾸준히 사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수량을 정하지 않고 매달 뭐 이 주식을 2개 사는 게 아니고 매달 2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사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 주식의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수량이 자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 500 한 달에 100만 원씩 산다고 쳐봅시다. 네. 그럼 이제 S&P 500이 예를 들어서 한 주에 ETF가 2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이번 달에는 20만 원짜리 5개를 살 수 있겠죠. 네. 100만 원으로. 근데 이제 만약 S&P 500 ETF가 다음 달에는 25만 원을 올렸다고 쳐봅시다. 그럼 주가가 오른 거겠죠. 네. 그럼 주가가 올랐을 때 25만 원짜리는 우리는 똑같이 근데 100만 원을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25만 원이니까 우리는 4개밖에 못 사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달에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25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10만 원 떨어지면 반대로 우리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10개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가가 올랐을 때는 적게 사고 떨어졌을 때는 많이 살 수 있는, 이걸 영어로는 이제 dollar cost averag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립식 매수의 기본 원칙입니다.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수량이 자동으로 그 조정이 되는 어떻게 보면 매수 방법인 거죠.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이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그렇잖아요. 매달 매수 20만 원 이렇게 자동 주문만 요즘 그 증권사 앱에서 쉽게 되니까 네. 그것만 설정을 해놓으면 사실 그게 답니다. 왜냐하면 S&P 500은 지금까지 100년 이상 그 입증된 기록이 있고 미국 주식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이런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초보자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라고 저는 ETF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투자는 조금 더 이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은가요?
네, 일단은 그게 안전하긴 한데, 근데 저도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ETF 투자로 시작을 하되, 내가 정말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고 싶다. 내가 좀 관심 있는 기업이 있고, 내가 거기에 투자해서 좀 성과를 보는 이런 재미를 얻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전 조금 소량이라도 한번 직접 투자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직접 돈을 넣어서 이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지켜보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서 물론 실패도 하면 거기서 또 얻는 것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ETF를 메인으로 가져가되 이제 작은 부분은 개별 주식 투자로 하라고 추천을 드리죠. 근데 이제 결국 개별 주식 투자의 장점은 성공했을 때 그 ETF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는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다면 뭐 ETF와 직접 투자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요? 가장 이상적인.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투자 숙련 단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래도 시작할 때는 ETF 이제 100% 시작을 하다가 이제 내가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비율을 이제 조금씩 그 개별 주식 투자의 비율을 조금씩 올려보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별 주식 투자 10%, ETF 90% 시작을 했다가 이 10%의 비율을 조금씩 뭐 20%, 30% 올리다 보면 이제 뭐 개별 주식과 ETF가 50% 이렇게 반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별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은 이제 개별 주식 투자 비중이 ETF 투자 비중보다 높아지긴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별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가는 게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이렇게 ETF 투자를 해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ETF라는 것도 어쨌든 그 주식들 담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들이 떨어지면 ETF도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세 하락장이 오거나 지금같이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주식이. 이제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1년 내내 계속 막 기거나 떨어지는 이런 하락장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샀는데 이제 ETF가 떨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ETF 투자의 제일 강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립식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내가 최대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년, 20년, 실제로 30년까지 가면 손해를 보는 구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투자 기간을 길게 잡고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ETF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장기의 기준은 뭐 몇 년 이상을 투자를 하는 걸 이제 장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ETF 투자를 정말 길게 갖고 가고 싶으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장기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장기로 갔을 때 대부분 수익이 나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3년, 5년 이것도 장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3년, 5년으로 갔을 때 무조건 수익을 잘 볼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 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모르는 거고 시장의 장세라는 건 언제든지 하락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당장 주식이 뭐 한 20, 30% 빠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샀으면 20, 30% 빠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이게 3년, 5년 안에 그걸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10년 이상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주식이 우상향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장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ETF 상품도 네. 이제 한국에서 상장한 ETF 상품이 있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 상장한 ETF 상품이 있는데 네. 어떤 걸 고르는 게 더 좋은 걸까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에 상장된 ETF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수료율이 낮고요. IBBBO 같은 경우는 뭐 거의 0.03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ETF가 뭐 상장 폐지된다거나 이런 위험이 거의 없고 자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훨씬 이 주가 변동성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안정성이 있죠. 근데 이제 국내 ETF에 제가 봤을 때 강점이라고 본다면 요즘 많이 하시는 연금저축 계좌 아니면 이제 ISA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연금 계좌 ISA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에 상장된 뭐 S&P 500 ETF라든지 아니면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미국 ETF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 이제 연금 계좌나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뭐 납입 한도나 이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후에 뭐 미국 상장된 ETF를 고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국내 그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계속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평생 투자해야 할 그럴 ETF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평생 투자할 ETF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평생 투자한다는 건 사실 말로는 쉽지 실제 하려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평생 투자하겠어 이걸 딱 사도 이제 투자하다가 뭐 1, 2년 후에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이게 손이 떨려서 이거를 계속 그 들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기준은 일단 무엇보다 안정성이다. 그리고 이제 좀 검증된 기록이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받쳐줘야 된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조건에 부합하는 것 중 하나 이제 전 S&P 500이라고 당연히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S&P 500은 다양한 ETF들이 있잖아요. 뭐 나스닥도 있고 SH도 있지만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을 대표하는 이 500개의 기업을 모아놓은 ETF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미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은 연금 제도도 그렇고 주식 시장을 뒷받쳐줄 수 있는 제도가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으로 봤을 때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닷컴 버블 때는 큰 이제 하락을 겪은 적이 있어요. 뭐 거의 한 80% 정도까지. 그거에 비해서 그 낙폭의 S&P 500은 조금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최근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실제로 평생 들고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하락폭을 제가 투자로서 그 견뎌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S&P 500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채널에서 워낙 그 좋아하는 이제 워렌 버핏이 항상 강력 추천하는 그 S&P 500 ETF 그만큼 신뢰성이 있고 지난 거의 한 100년간의 역사 동안 이 우상향하는 게 거의 증명이 된 그 ETF이기 때문에 저는 S&P 500을 평생 투자할 만한 ETF를 하나 고른다면 저라면 S&P 500 ETF를 고를 것 같습니다. 혹시 S&P 500 ETF 말고 또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ETF 상품이 뭐가 또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채널에서도 이제 이 S&P 500을 포함한 3종 ETF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스닥 100이랑 SCHD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TF 투자를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ETF가 뭐 다양한 테마 ETF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제일 단순하게 가려면 S&P 500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S&P 500 외에도 뭔가 내가 좀 섞고 싶다. 내가 좀 테크주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 그 성장주에 이런 거 관심이 있다면 나스닥 100이 좀 그런 주식들이 많습니다. S&P 500에 비해서 테크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나스닥 100을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근데 반면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내가 좀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한번 하락할 때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층 투자자분들이 조금 리스크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높은 수익률을 노려보고 싶다. 그럼 뭐 나스닥 100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또 추천드리는 게 이제 배당 ETF, SCHD,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SCHD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약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성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된다. 이걸 꼭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런 ETF를 하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내 성향에 맞는 ETF를 찾아서 결국 나한테 맞는 투자법을 선택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